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얼굴을 씻으시나요? 안 됩니다. 그 행동은 얼굴에 양잿물을 붓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6세 김옥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목욕탕에 다니셨다고 해요. 뜨끈한 탕에 몸을 불리고 거친 이태리 타올로 온몸의 때를 벅벅 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죠.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헹굴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비로소 세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신 옥자 여사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마치 잘 익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와 입가는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하얀 각질이 덕지덕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고 사는데 왜 피부가 이 모양인가요? 밤에는 너무 따갑고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피부는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치하면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서 세균이 감염되고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옥자 여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바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면 내가 덜 씻어서 그런가 하고 더 열심히 씻으십니다. 더 뜨거운 물로 지지고 더 강력한 비누로 닦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열심히 씻을수록 여러분의 피부 보호막은 파괴되고 세균이 침투하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셈이니까요. 옥자 여사님께 제가 딱재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목욕탕 가시는 것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도 쓰지 마세요. 여사님은 그동안 피부를 씻은 게 아니라 피부 껍질을 벗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피부 건강 비법 3가지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더 망가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둘째,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천연 재료로 하는 기적의 세안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미 망가진 피부를 3주 만에 아기 피부처럼 되살리는 3분 골든타임 루틴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예뻐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를 살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6세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평생을 고수해온 목욕 습관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멀쩡하던 피부를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무쇠 가마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무쇠 가마솥 아시죠? 그 가마솥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름칠을 해서 기를 들여야 합니다.
반질반질하게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야 물이 닿아도 녹이 슬지 않고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가 바로 이 잘 길들여진 무쇠 가마솥과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는 기름과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이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막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옥자 여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거친 때 타올로 얼굴을 밀고 알칼리성 비누로 빡빡 닦아내셨습니다. 이건 마치 잘 길들여진 가마솥을 쇠수세미와 강력한 세제로 벅벅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의 기름 코팅이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솥은 금방 시뻘건 녹이 슬어버립니다. 옥자 여사님의 붉어진 얼굴이 바로 피부에 녹이 쓴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인 원리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pH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장벽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일꾼을 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소들이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만들어내서 피부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입니다. 이걸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 산도가 순식간에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피부 속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파업을 해버립니다. 시멘트 공장이 멈추는 거죠. 결국 피부 벽돌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틈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뽀드득 소리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피부 공장이 멈추는 소리였던 겁니다. 두 번째 때밀기는 피부 지붕을 뜯어내는 짓입니다. 우리 피부 맨 바깥에는 각질층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기와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이들은 기와장이 20장 겹겹이 쌓여 있어서 튼튼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와장이 10장도 안 남게 얇아집니다. 그런데 때를 민다는 건 이 얼마 남지 않은 얇은 기와장마저 강제로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겠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각질층이 벗겨지면 피부 속살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돼서 바짝바짝 마르고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로 닦으면 뽀드득하게 잘 닦이죠? 기름이 열에 녹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천연 기름막도 똑같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를 지켜주던 소중한 기름막이 모조리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금방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뜨거운 물로 그나마 있는 기름까지 다 녹여버리니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는 겁니다. 옥자 여사님은 이 3가지를 매일 하셨습니다.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보호막까지 녹여버리셨으니 피부가 버틸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시나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나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 장벽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옥자 여사님처럼 밤새 긁느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진 가마솥도 다시 기를 들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옥자 여사님께 처방해드린 아주 특별한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이 아니라 부엌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천연 재료들입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친구분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지인분들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비누도 쓰지 말고 때도 밀지 말라면 도대체 뭘로 씻으라는 거냐? 아까 그 옥자 여사님도 저에게 따지듯 물으셨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찝찝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여사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제 비싼 화장품 가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가 바로 최고의 피부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안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면서도 현대의학으로 그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피부가 보약 먹은 것처럼 살아날 겁니다. 지금부터 종류와 펜 꺼내서 적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우유, 저녁엔 쌀겨, 오일,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비누 대신 우유로 세안하십시오. 우유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마시는 것보다 피부에 양보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무조건 쓰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우유에는 유지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 보습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에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닦아내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러면 우유 속 지방 성분이 밤새 건조해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줍니다. 마치 가마솥에 기름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기막힌 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때타올로 빡빡 밀지 않아도 이 효소가 묵은 각질만 아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자극은 하나도 없는데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유로 1분 정도 문지르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씻으십시오.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얼굴에 개기름도 끼고 먼지도 달라붙죠. 이걸 씻어내겠다고 비누로 문지르시는데 그게 바로 독입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가장 잘 지워집니다. 마트 식용유 코너에 가시면 현미유 혹은 미강유라고 적힌 기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쌀겨 오일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쌀겨 오일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김이나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물기 없는 마른 손에 오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냅니다. 그리고 마른 얼굴에 그대로 문지르세요. 1분 정도 부드럽게 롤링하면 모공 속에 박힌 노폐물이 기름에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다시 얼굴을 문지르세요. 그러면 투명하던 오일이 우유처럼 하얗게 반합니다. 이걸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변해야 오일이 노폐물을 끌어안고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씻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얗게 변할 때까지 문지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후에 물로 헹궈내시면 비누 없이도 뽀드득하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세안의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썼던 게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뽀얀 물에는 쌀에서 녹아나온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 영양제이자 천연 스킨입니다. 특히 쌀뜨물에 녹아있는 전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쌀뜨물이 약산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맹물로 헹구는 것보다 쌀뜨물로 마무리하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가 즉시 맞춰집니다. 밥 지으실 때 첫 번째 씻은 물은 먼지가 있으니 버리시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세면대에 받아두세요. 그리고 우유 세안이나 오일 세안이 끝난 뒤에 이 쌀뜨물로 얼굴을 찰박찰박 두드리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톡톡 닦아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클렌징 폼대, 타올 다 필요 없습니다. 우유, 쌀겨, 오일, 쌀뜨물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옥자 여사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름으로 얼굴을 닦으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그런데 딱 3일 해보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쌀 씻어서 쌀뜨물 받아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안법을 실제 하루 일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시간표로 딱 정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오일 쓰면 좁쌀 여드름 안 나나요? 우유 냄새는 안 나나요?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세안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옥자 여사님이 실천하셨던 하루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 저녁에 들어오면 저것, 딱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습제 바르는 타이밍과 어떤 보습제를 사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시면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찬 우유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1분만 닦아내세요. 밤새 쌓인 먼지만 걷어내고 보습막은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받아둔 쌀뜨물로 어프어프 헹구시면 끝입니다. 비누 거품 낼 시간에 우유로 닦으세요.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으시고 물기를 닦은 마른 손에 쌀겨 오일을 덜어서 얼굴을 문지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묻혀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나면 역시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바로 3분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수건으로 빡빡딱 닦으시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좀 보시다가 피부가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 로션을 바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이미 피부 속 수분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 지거든요.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보습을 끝내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방울만 걷어내세요. 피부가 아직 축축할 때, 약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습제가 물기를 꽉 잡고 피부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소크 앤 스미어, 즉 적시고 바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피부 댕김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할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대 1대 1의 법칙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을 벽돌담이라고 하면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시멘트의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줄여서 세콜지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피부는 이 세 가지가 3대 1대 1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로션이나 바르시면 안 되고 성분표에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장벽 강화 크림이라고 해서 이 성분들을 맞춰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약사님께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들어간 거 주세요 하면 바로 찾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청주로 세수하면 피부가 희어진다고 했는데 남은 소주나 청주 발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해서 쌀로 빚은 술이 귀한 화장품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싹 뺏어갑니다. 가뜩이나 건조한 어르신 피부에 술을 바르는 건 가뭄 든 논바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백 효과 보려다 주름살만 더 생깁니다. 알코올은 절대 얼굴에 양보하지 마세요. 2번째 질문입니다. 오일 바르면 기름져서 좁쌀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강조한 유화 과정입니다. 오일로 문지르고 나서 물을 묻혀 하얗게 변하게 한 뒤에 씻어내면 오일이 물과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충 하고 물로만 휙 헹구면 오일 찌꺼기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문지르고 헹군다. 이것만 지키시면 여드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다. 내 피부를 옥자 여사님처럼 되돌려 보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제가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고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밤마다 따갑고 가려워 잠을 못 주무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세안법을 실천하시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에서 은은하게 윤기가 흐르는데 마치 기름칠 잘해서 길들여 놓은 무쇠 가마솥처럼 피부가 반질반질 하시더라고요.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무슨 비싼 시술 받냐고 물어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옥자 여사님이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가세요. 첫째, 피부를 망치는 3대 악당을 욕실에서 몰아내세요. 뽀드득 소리 나는 알칼리성 비누, 피부 껍질을 벗기는 때타올, 보호막을 녹이는 뜨거운 물. 이 3가지는 오늘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해고입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냉장고에 있는 3대 천연 보약으로 씻으세요. 아침에는 우유로 보습막을 입히고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노폐물만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쌀뜨물로 피부의 산성도를 지켜주세요.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땅에서 난 자연의 재료가 늙어가는 피부에는 훨씬 순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3분 골든타임과 3대 1대1 법칙을 지키세요. 욕실문을 나서기 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고를 땐 꼭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오래된 나무처럼 수분이 빠지고 거칠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렵고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며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가구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닦고 기름칠을 해줘야 광이 나고 기품이 흐르듯이 우리 피부도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박박 문지르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짜 위생이고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10년은 더 젊어지고 편안해진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